안녕하세요. 빠스의 어벤져스 빠쇼이 만난 사람들. 오늘도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계신 요즘 제일 핫하신 분이죠.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사실 이거를 할까 말까를 원래 사실 이번 주 주제는 다른 걸로 하려고 했었다가 급하게 바꾼 거예요. 그런 게 좋아요. 급하게 바꾼 거. 아, 그래요? 어제 저녁에 막 제가 완성해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맞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재개발 예정지 투자할 때 알아야 되는 사항들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가장 핫한 부동산 트렌드가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은 주제가 막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재개발에 몰빵이 돼 있거든요. 한남 뉴타운이나 소개해드렸던 청수 전략 정비구역이나 이렇게 좀 빵빵한 데들이야 뭐 시간이 문제지 뭐 망할 엎어질 염려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묻지마 투자가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재개발 웬만한 구역들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극초기 구역 이런 것까지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짚어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정지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한다기보다도 하려면 진짜 이 정도는 꼭 알아두고 투자해라 이런 방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저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공부하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러 방송들을 출연하다 보면 항상 강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해라. 정말 중요해요. 사업시 인가, 관리처분 인가 막 이런 단계 중 하나가 아니라 정말 재개발이 가냐 못 가냐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빠숑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단 서울의 재개발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정지하면 안 돼요?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봐요. 특히 제가 재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문가는 예정지 투자 막 얘기하는데 이게 자신 없어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는 게 맞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예정지 투자에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예정지를 할 때 먼저 얘기해드릴 부분은 노후도 체크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각종 입주권에 대한 규정들 정말 중요하죠. 세법이라든지 그 요건들, 5년 재당첨 금지, 사실 이 방대한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총 집대성해야지 이제 예정지가 뭐 이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것만 얘기하지 진짜 이런 깊숙한 이제 요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를 않아요. 이게 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곡해를 하는 거죠. 김재경 소장이 여기 될 것 같다라고 했대 라는 식으로만 얘기해서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진짜 예정지 투자하려면 이걸 총 집대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예정지를 볼 수 있다. 경고 멘트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발점은 서울시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나타났었죠. 2021년도 9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드디어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모를 접수하고 있어요. 9월 23일로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자치구로 신청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벌써 우리 동의율 30% 모았습니다 해가지고 신청 넣는 구역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핫해지고 있어요. 예정지 될 수 있다 하면서 막 얘기 나오는 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후도가 안 맞는 곳이라든지 맞는 곳이라든지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막 빌라 가격들도 요즘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용어들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민간 재개발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사실상의 하나의 지침이거든요. 이게 페이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봐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각 부분별로 얘기하면서 제가 중요한 사항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권장하고 지향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분별 지식들을 먼저 사전에 습득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보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노후도죠. 이게 노후도가 정말 별을 제가 막 5개나 쳐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후도 요건조차도 못 맞춘 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에서 여기 추천해 줬어요 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여기는 어렵겠는데요? 하는 데들 막 추천하고 있고 네. 이미 샀습니다 소장님 하고 오면 제가 뭐라고 하나요? 봤는데 여기 안 돼요 라고 하면 기분 상하잖아요. 위험해 보이는데 잘 지켜보세요 라고만 얘기하죠. 빠숑의 세상 닥사기에서 재개발 정책 총정리하면서 쫙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딱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우리 민간 재개발이니까 바로 언제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을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5월 26일자로 재개발 6대 규제책 완화하면서 이제 움직여졌었죠. 네. 드디어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길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보도 자료예요. 네. 5월 26일자로 이제 나온 건데 보시게 되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서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그렇죠. 정말 재개발을 못하게 가로막던 규제, 대목 규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전 건데. 시장님의 악법이었죠. 그쵸. 그전 시장님이 재개발을 해제하는 거를 넘어서서 신규 지정도 못하도록 그렇죠. 그게 사실상 진짜, 예. 만들어 놓았었는데 주거정비지수제가 없어졌다라는 거지 현행 법정 요건이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요건들을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공공기행 이익이 나오면서 이제 정비구역까지 걸리는 기간 2년까지 단축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2년의 함정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서울시장님의 임기가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거든요. 내년 4월 5월까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년 만에 구역 지정 솔직히 의지만 있다면 못할 건 또 뭐 있냐 네. 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너네들 내가 이렇게 좀 풀어주긴 하는데 네. 다음 시장 선거도 나 또 뽑아줘야 되는 거 알지? 그렇죠. 시장 후보가 진짜 만약에 당선이 됐었는데 그 시장님께서 재개발을 싫어하는 시장님이다. 네. 제2의 박원순 서울시장님 같다. 라고 하면 네. 구역 지정되기 전에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일단은 리스크 중 첫 번째. 네.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년 시장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고요. 그대로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점은 전 시장님이 뉴턴이라든지 재개발대 해제를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 해제 구역을 많이 가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데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연면적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주민 동의율 이번에서 새롭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 노후도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접도율은 어떻게 체크하고 과소필지 어떻게 체크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솔직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일단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곳들은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충족했었겠네? 그렇겠죠. 그전에는 조건을 맞았었겠죠. 노후도도 충족했었겠네? 네. 라고 생각하니까 해제구역으로 가자 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제구역 같은 경우도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 보도문에서 나오는 거죠. 서울시가 재개발 해제구역 이제 실태조사를 했더니 해제구역 316곳 중에서 절반이 넘는 170여 곳 같은 경우는 여전히 노후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약 5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서 46%는 법정 요건을 미충족했다라는 거잖아요. 해제 구역 중에서 딱 찍었는데 절반은 틀렸다. 해제 구역이라고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거정비지수제가 이제 쫙 폐지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 중인 기본이 노후도예요. 노후도. 네. 일단 구역 면적이 이제 1만 제곱미터 이상 네. 그리고 전체 노후도 각 동별로 해서 이제 봤었더니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충족하는 게 이거는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될 것이 한 66.7%의 노후도를 지켜야 되고 1만 제곱이니까 한 3,300평 정도 되겠네요. 네. 남짓. 네. 간혹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이거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우리 7조에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 별표 1에 대한 요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네. 그 별표 1에 대한 사항을 보게 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고요. 예, 건축물 수의 3분의 2입니다. 그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도 따로 봐야 되죠. 조례. 네. 왜냐면 이건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쟁점이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가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연차를 보게 되느냐, 준공된 이후에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시에서 어떻게 정의하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조는 별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별표 1이 그냥 뚜껑을 까보면 30년입니다. 감옥 위에는 20년, 그리고 공동주택 위에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30년, 철근 콘크리트조는 30년, 감옥 이외, 예를 들어 연화조, 기와조, 벽돌조 이런 애들은 20년이다 라는 거죠. 규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솔직히 법을 고치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완화를 해봤자 최소한으로 낮춰도 20년 이상은 충족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노후도 어떻게 체크하냐라고 했었을 때 많이 홍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부동산 플래닛입니다. 아, 저희 일전에도 부동산 플래닛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장인뉴타운 하면서 한번 썼던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플래닛 보게 되면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준공 연차를 저는 19년 차로 맞춰요. 19년처럼 맞추는 이유가 있네요.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법적 요건을 맞추는 노후도라는 게 아까 확인해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는 30년을 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외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20년 차를 넘어야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본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19년 차 이내는 죽었다 깨도 노후도가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실질적인 재개발 지역과 아닌 데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여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1, 2, 3, 4 지구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성수동이 있는데 위쪽 성수동이랑 비교해보니까 아 그냥 느낌이 확 다르고요. 네.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었었다면 그 전에 유도정비구역도 있었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광진구 자양동 네. 보게 되면 야 이게 보면 신축들이 너무 많아서 죽었다 깨도 되게 어렵겠다 라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뭐 강남 쪽에서도 뭐 언젠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강남은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신축판이래 가지고 네. 뭐 여기는 이게 뭐 볼 것도 없다. 간혹 이게 부동산 플래닛에 보다 보면 재밌는 데들이 나타나요. 네. 쭉쭉쭉쭉쭉 넘겨보다가 여기는 뭔가 노후도가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보면 뭐가 있죠. 네. 재건축하고 있죠. 그쵸. 여기가 바로 방배 재건축. 예, 단독주택 재건축. 방배 6구역, 5구역, 5구역, 13구역 뭐 하면서 쫙 있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가던 데도 아니고서야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나타나는 데가 바로 한남뉴타운이죠. 네.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미 재개발로 지정된 데들의 노후도 상태가 어떤지 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애들 우리 용산도 사실 재개발할 거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죠. 법정 요건이 충족한 데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짝 이렇게 보면 그러네요. 약간 조금 신축 많이 들어왔네. 위험하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축들이 있는 거를 떠나서도 네. 부동산 플래닛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계략적으로 검토할 때 보는 거지 현황 검토는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게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현장을 꼭 가보라는 얘기 하거든요. 재개발 필요해 보이는데 시급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후도의 기준과 네. 법정 요건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빌라 지역들 중에서도 뭐 15년 차 돼도 좀 오래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도 도정법상으로는 신축에 들어간다. 우리가 진짜 최근에 막 지은 따끈따끈한 신축뿐만 아니라 그 전에 10년 전에 지어낸 애들도
신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장 가면 이 예정지들의 문제가 지금 노후도를 맞췄다 하더라도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네. 단독주택들을 또 막 사요. 음. 사가지고 헐고서 새롭게 또 짓고 이러고 있는데 그 현장들을 갔더니 저기도 막 공사 중이고 저기는 막 새로 막 지어져서 막 분양하고 있고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지금은 노후도를 맞췄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지정이 빨리 안 되면 노후도가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신축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2사대책, 5, 6대책 설명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막상 2사대책으로 지정된 된 곳들이 저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일단 진도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중 가장 결정적인 게 네. 그냥 뭐 주민들이 원해서 뭐 66.7%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서 가면 가는 거고 네. 일단은 그게 공공재개발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2사대책으로 지정되는 순간 신축 행위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노후도가 보존이 되니까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죠. 노후도 보존이 된다. 간혹 이런 질문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소장님 지금 노후도가 안 맞춰져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행위 제한을 해놓고서 20년 동안 보존하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재개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걔네 노후도가 쌓이긴 하겠지만 그동안 또 새롭게 신축들도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강남권이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저번에 저희 장인뉴타운이 네네. 공공재개발도 그렇고 뭐 일반 재개발도 있고 2사대책 재개발도 있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혼합돼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하기가 좋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면 이번에 뭐 민간 재개발로 가는 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후도가 5, 6대책으로 지정됐었던 장이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도 뭐 신축들이 들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덜하다. 그러네요. 조금 덜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또 우리가 옆으로 갔었을 때 그때도 얘기했었던 데가 장이 13구역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는 눈에 띄게 신축이 많다. 아주 새파란 데도 있네. 그렇죠. 그래서 노후도를 충족이 안 돼요. 여긴 노후도가 깨졌어요.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완벽하게 안 되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죠. 야, 노후도가 안 되게 만드는 유독 심한 애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이런 애들. 네. 그럼 여기를 우리 그럼 재촉시켜 버리겠다. 얘네들은 싹 오려가지고 우리가 뭐 한 이렇게는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부분별로 우리는 이렇게 가로주택이라도 뭐 추진해볼까 하면서 막 움직이는 애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된다 안 된다 단언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아 나는 구축을 샀어. 신축을 산 것도 아니고 구축을 샀는데 막 이런 데 껴있는 거죠. 이런 데 있으면 그냥 맞물려가지고 싹 재촉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신축을 사고 안 사고도 문제지만 신축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 네. 라는 사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거냐. 일단 법정 요건에 충족해라. 아까 말했었던 필수 항목.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선택 항목들 연면적, 접돌, 과소필지, 호수밀도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본인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희망사항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30%.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제가 느끼기로는 네. 약간 총대 메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아. 이번에 재개발 규제 해제해줄게 라고 하면 막 가격대가 다 뛰어 올라가면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되기 이전부터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기름을 끼얹어서 집값이 더 올랐니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항상 주민 참여를 정말 많이 강조해요. 내가 멋대로 지정한 거 아니다. 너네가 원해서 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어떻게 따지면 이게 더 민주적이기는 하죠. 이사대책은 주민들이 원해도 안 해도 그냥 막 딱 지정해놓고서 동의해 막 이러잖아요. 간혹 이런 데도 있어요. 소장님 저 여기 노후도 어떤 것 같아요? 봤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맞는 것 같아. 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여기 혹시
뭐 추진하는 뭐 결속력 있는 뭔가 위원장이든 뭐 주민들이 있냐요 하면 조용해요라고 하면 네.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동의율을 일단 모아서 신청하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나오는 데들은 음. 이번은 일단은 물 건너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고서 보이는 부분들 이제 가감점 지표들이 있게 되는데, 보게 되면 당연히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근데 이 가감점 항목이 정말 중요한 게,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여기서 좀 속아낸다라는 거죠. 일단은 노후도에 따라서 점수들을 배열합니다. 노후도가 가장 배점이 높고요. 노후도가 노후도에 대해서 40점 주고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에 대해서 점수를 주죠. 네. 기본 점수 100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주는데, 그러면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고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게 넘은 애가 있어요. 네. 상대평가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다 지정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더 우수하냐라는 거를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노후도 맞춘 애들이 유리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노후도에서만 끝나느냐 보게 되면 정량평가 지표도 있어요. 네. 이 기본 점수 100점에서 가감점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아까 기본 점수 봤었죠? 이렇게 봤는데 그 이후 나오는 게 뭐냐? 주민 반대율. 주민이 찬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그거 오케이. 반대로 반대가 많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좀 빨리빨리 돼서 성과가 보일 만한 데들이 지정하지, 말이 많은 데들은 안 하겠죠. 그럼 여기서 30% 이상 반대가 있다면 애초에 추천 제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도정법상으로도 30% 이상 반대가 있으면 재개발 구역 해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반대가 많을수록 감점이 있다. 그리고 사용 비용 보조가 있는데, 즉 사업성이 좋은 데들 먼저 해주겠다는 거죠.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들은 또 이제 감점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역 면적, 사실 이건 좀 유예긴 했는데, 일반적인 재개발 사이즈 1만 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너무 크면 또 감점이다.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는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거의 뭐 뉴타운급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크진 않고, 뭐 신축 현황도 있죠. 네. 신축이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가점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신축이 많으면 뭐 사실상 가점이 없다. 즉 어드밴티지 받기 어렵다. 그러면서 제위험 지역 추천한 심각 지역이 있는데, 이 가감점들을 우리가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벌써 감이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바로 신축 빌라 유무이죠.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축 빌라로 다 그냥 한 번에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신축 빌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 동수 떨어지고요. 노후 연면적 깨지고요. 네. 신축 빌라 주민들은 입주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냥 안 나오는 애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아, 이게 반대율에 대해서도 감점 요인 될 수 있고, 사용 비용 보조, 당연히 신축 빌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독주택이면 입주권이 하나인데 이거를 8세대 신축으로 만들어봐요. 그럼 사업성이 떨어지죠. 네. 여기서도 이제 감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축 현황, 이거 자체에서도 감점사항이고, 그렇죠. 신축이 많다, 이꼴 재개발되기 어렵다. 제가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를 쉽게 얘기 안 하는 게, 저희 지금 노도 맞아요 라고 뭐 얘기하는 게 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네. 신축 노후도가 깨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고 그게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함정이라는 거죠. 이런 가감점을 봤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 했었을 때 다 지정하는 게 아니죠. 네. 11월 중에 자치구 사전 검토를 통해서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 서울시로 추천하라고 하고서, 그러고서 지정하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지정하느냐, 12월에 최종적으로 25개 내외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대요. 서울에 있는 구가 네. 25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5개 생각한 것 같지만, 뭐 강남은 솔직히 노후도 맞춘 데가 없죠. 그렇죠. 강남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재개발 지역 예정지 중에서 구에서 많아야 하나에서 2개라는 거예요. 노후도로를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부동산 플래닝에서 여기는 좀 될 것 같아. 현장도 갔는데 현재는 돼. 그리고 뭐 동네 가보면 막 열심히 추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동의를 걷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여기는 지금 내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데 노후도가 맞습니다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더 심각한 애가 있으면 걔가 우등생이잖아요. 걔가 먼저 뽑힌다라는 거죠. 지금 노후도를 맞췄다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정말 크고 다음 서울시장님이 누가 되느냐도 리스크고 그래서 제가 예정지는 정말 로또다.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네. 저를 간혹 상승론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제가 분석한 대로 얘기하는 거고 괜찮은 대로 괜찮다라고 말하지 리스크 있는 상품들은 항상 주의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대표 지주택 이런 건 쳐다보지도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재개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묻지만 이런 예정지를 제가 말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노후도조차도 못 맞춘 데들이 많고 맞췄다 하더라도 이게 된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다. 그렇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따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도 낮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정치적인 또 의사 결정권 자리가 교체됐을 경우에 또 여기가 또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또 이제 완화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까지는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노후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노후도를 먼저 뺀 거지만 네. 사실 노후도 얘기는 제가 막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예정지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어디 블로그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 플래닛을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네. 노후도가 제일 하늘에 잘 보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따지면 일단은 긍정적인 역할. 네. 너무 대놓고 말도 안 되는 데들을 이제는 얘기하기는 어려워지니까 네. 제가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더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재개발은 절차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건들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 이게 노후도를 맞았다 하더라도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재개발은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전에 뭐 한남 뉴타운이고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 막 얘기를 한다 했었을 때 네. 좋은 거 너무 알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멀쩡하게 지정도 다 돼서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도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 잘못 사면 현금 청산 당하는데 맞아요. 재개발이 재건축과 다르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입주권인데 입주권은 솔직히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깊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네. 딱 하나만 일단은 신축 빌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빌라 입주권에 나오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축 빌라는 또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또 그런 또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지주택 무조건 안 된다, 신축 빌라 무조건 안 된다 강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고 그런데 공부하면 길을 또 찾을 수도 있네요. 아무튼 2부에서는요 신축 빌라 입주권 나오는 것들까지 한번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